안녕하세요. 빠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흑자가 나왔는데 관세 우려에 의해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지금 뛰어넘고 역대급 호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수출이 9.6% 늘었습니다. 뭐 깜짝 놀랄 만한 또 소식이 될 것 같고 134억 달러. 좀 체감이 잘 안 되죠. 환율 계산기에 딱 때려보면 134억 달러 19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이 정도 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9월 달 경상 수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10월 이 관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이 달수를 조금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버텨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지수들. 오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 지난주에는 거의 50% 성장세가 완전히 반토막 났었죠. 그리고 이번 주도 0.23에서 0.19로 상승세가 확연히 꺾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은 보합세고 수도권은 더 떨어졌고요. 서울 확실하게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 지방 역시도 지금 보합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돼야지 전체적인 어떤 산업 경제의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나온 지표는 상승폭이 직전주 대비 0.04포인트 축소가 됐고요.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3중 규제 때문에 2주째 상승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등에서 이전까지 비규제 지역이었던 지역이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 축소가 당연히 관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부동산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값은 오를 거다, 오를 거다, 오를 거다. 뭐 무슨 마법을 거는 것처럼 그 마법대로 이전에는 또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결국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위너가 될 거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집값이 어마무시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지형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금융시장 엄청난 지금 변화를 겪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역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규제 속에서 자금 상황까지도 완전히 발이 딱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현금 부자들이 고점 아파트 신고가 아무리 골든벤 울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시장을 왜곡시켰던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후두두둑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만 보더라도 서울이 살짝 올라섰다가 뚝 떨어지는, 그죠? 상승세가 지난주에는 50% 감소됐다가 이번에도 확실하게 눈에 띄게 지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애기 이빨처럼 오돌오돌 난 그런 어떤 지표들이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얘기고, 그 얼어붙은 이 시장의 분위기만큼 가격도 확실한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보합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자체가 껑충껑충 뛸 거고 물량이 없어서 상당 부분 지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릴 거라는 전망은 부동산원 지표가 이게 지금 호가 중심으로 해서 채집을 해가지고 공식적인 지표를 내는 이 지표 자체도 지금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금 궤적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만 전세가격 변동률이 쭉 하고 올라가고 있죠. 세종은 대신 매매가 변동률은 상당 부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전세는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세 가격이 좀 들썩거리는 이 세종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확실하게 지금 집값은 꺾이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서울에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 조정기, 가격 단가의 어떤 파일을 깨뜨려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11월, 12월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주시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2025년에 확실하게 집값이 꺾임세를 보여야만 2026년에 더욱더 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뭐 엄청난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규제만 나온다면 역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끝까지 버티겠다는 또 이게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터라 상당 부분 이 시장 자체가 이 변동성이 큰 가격의 어떤 하향으로 가기 위한 이 궤적들이 상당 부분 허들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공격적 공급 없이는 역시 집값 안정화로 가기에는 여러모로 이 난제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 자체가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4,000선인데 7,500까지 간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40년 만에 강세장 진입한다라는 이런 좀 뭐랄까 훈풍에 가까운 어떤 소식들이 금융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왜곡된 가치의 이제 확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다 보니까 금융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좀 황당한 전망인 것 같이 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확장 그리고 뭐 실적 사이클을 시작으로 해서 40년 만에 강세장에 진입했다 뭐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코스피 시장 올라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환율까지도 올라 1445원까지 왔습니다. 무진장하게 지금 압력을 주고 있는데 1450원까지 지금 뚫어버릴 기세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아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네.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거의 하루에 한 2, 3일 동안 1, 2조를 지금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외국인 이 폭발적인 어떤 매도세가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환율이 껑충껑충 뜰 수밖에. 외국인 주식 매도에 환율 1450원 턱 밑까지 지금 올라온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정상화,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자금들이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있다. 환율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순매수세로 돌아서가지고 국내 주식을 한 달여 동안 무진장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쫙 하고 그냥 다 나달 죽기 비슷하게 차익들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게 뭐 조 단위로 움직여 버리니까 한 달 동안 무지하게 뭐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상황에 처해 있고 외국인은 오늘도 지금 1조 넘게 팔고 있어요. 대신 개인이 맞받아치면서 이걸 다 받아주고 있고 기관 역시도 지금 이걸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스피 시장의 살얼음판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지만 역시 이런 장은 조종장일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코스피 시장은 4,000피를 넘어서 5,000피까지는 충분히 갈 그런 어떤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이 자금 경색은 금융시장 쪽 외국인 투매를 받아내는 개인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 머니무브 현상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본물 터지듯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4,000선을 거의 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성에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처럼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내고 있다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어떤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반대 측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상당히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보다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불안한 요소는 환율이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 달러 인덱스가 역시 뭐 98 정도로 찍었는데 이제 100단위 수준으로 올라서니까 달러 강세에 의한 환율 변동성의 어떤 폭이 이렇게 계속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건 외국인 매도세. 1조, 2조 팔고 나가버리면 이게 답이었거든. 아무리 개인이 받아줘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코스피 시장은 4,000, 5,000피를 기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버리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야. 뭐 쑥쑥 올라갈 거야. 들썩들썩거렸는데 김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뭐 동탄, 다산, 구리, 풍선 효과 벌써 식어버려서 여기는 토호제로 묶이지 않은 서울 근교의 경기도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가 엄청나게 생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완전히 이제 빵꾸가 난 거고, 거래 성사가 안 돼. 일단 아무리 뭐 그냥 이빨을 털어도 끝내는 집값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거래가 없는데 누가 그 내놓은 매물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주식 종목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데 답이 없잖아요. 개인이 그래도 받아주니까 이거 버티는 건데, 부동산 시장은 답이 없어. 다 손절 쳐버리니까. 손절 쳐버리는 시장은 그냥 냉랭하게 식어가는 갯벌 장세. 물이 다 빠져나가죠. 뭘 주어요? 조개 줍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겐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구축은 엄청난 실이 떨어질 겁니다. 갯벌 장세에서 할 수 있는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그걸 줍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딱 줍는 건 바로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8월 부동산 시장은 벌써 거래액이 12.1%. 이제 돈이 흐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연립과 다세대 쪽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전세도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빡빡할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후폭풍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아니 내 집도 안 샀는데 새 들어 사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원금이자 내는 거 빡빡한 생활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참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연립이나 다세대나 또 오피스텔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거래액이 27조 8,509억 원, 거래량이 7만 건 정도 되는데 거래액은 5% 정도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12.1% 정도 감소 추이에 있습니다. 매매 거래 금액 보더라도 상당 부분 파랗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지금 부동산에서 머니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니까요.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기저의 원리가 자금인데, 자금 자체가 이렇게 그냥 출혈 일어나듯이 쫙쫙 빠져나가니까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평균 거래 보십시오. 뚝뚝 떨어지잖아. 그죠? 8월 달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돈이 흐르지 않는 시장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시장 아무리 뭐 신축 할아버지를 지어도 결국에 가서는 이게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데, 자금 자체가 백업을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요? 그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엄청나게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65%의 자금이 다 부동산 쪽으로 몰렸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경제 위기가 와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져도 뭐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어프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그냥 스페이스X 로켓을 팍팍 쏘아버리는데, 거래량 보십시오.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당연히 거래 금액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기본적으로 거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안 돌면 시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25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세대출 DSR도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1주택 제한에서 DSR을 지금 반영하고 엄청난 지금 압박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은행권도 역시 주담대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하는 게, 지금 은행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을 20%로 지금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 가서는 그냥 그 시장 자체가 냉랭하게 식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해서 오른다 하는 그런 전망들은 굉장히 황당한 전망입니다. 뭘 갖고 오른다는 얘기?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뭐 돈이 쏟아집니까? 돈 자체가 흘러가지를 못하는데, 막혀 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 부분이 오히려 이제 부동산 거품이 딱 해소가 돼 버리니까, 이 나라는 결국에 와서는 지금 금리 부분도, 이 주택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도 부분은 늘려주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저금리 지속과 금융 정상화, 이게 플러스가 딱 결합이 돼버린 거. 우리는 이거 반대잖아요. 지금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금융 쪽은 뭐 PF 또 가계 부채가 뭐 1900조 이상 되는데, 이거 붙잡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 뭐 불안정하지, 환율 변동성 때문에 뭐 이도저도 못하는 스페이스 공간이 워낙에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융정책 자체가 지금
부채살을 쫙 펴고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부동산 버블이 뭐 한 30년간 계속해서 필터링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뭐 자신감 있게 내놓게 되는 거고,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죠. 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입니다. 1900조. 이거 빵 터져버리면 그냥 경제 생태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뭐 코스피 시장 예금 빼고 증권 계좌 만들 정도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유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쪽에 몰빵했던 1900조 요거 가치 체계 자체가 완전히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가격 대변동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이건 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부동산에서 금융 쪽으로 자금이 선순환돼야 된다. 위기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 가계빚이 그냥 부동산 시장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뭐 100억이 넘는 30평대 아파트가 나온다라는 뭐 신기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95억에서 92억, 3억 정도 내렸었죠. 그러다 이게 액수가 늘어 85억에서 80억, 5억 정도 더 내려 그 다음에 10억을 내렸습니다. 130억에서 120억으로. 자, 가장 정점에 있는 아파트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원밸리의 움직임도 굉장히 기초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돈이 확실히 금융시장 쪽으로 움직이고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호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호가가 최후 방어선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 스스로 탈출장을 빨리 마련해서 뭔가 황금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어떤 급박한 심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칠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엊그저께 어제 사이드카가 발동됨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는 10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0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꿋꿋하다. 개인들이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어떤 주가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두산과 고영, 고영 같은 경우는 오늘 어마무시 올랐죠. 거의 20% 가까이 뚫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국한된 게 아니라 두산과 고영의 이 또 뭐랄까 선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합세가 되면서 코스피가 상당 부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백업을 받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다. 고영 같은 경우는 오늘 26% 올랐습니다. 뭐 하는 데야?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AI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뜰 수밖에 없는 거죠. 두산 역시 6%, 7%가량 올랐는데, 이것도 뭐 일론 머스크의 가스터빈 수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핵 추진 잠수함 핵심 기자재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산 자체가 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개인이 받아주는 그 호재를 물고 그 종목을 받아주는 어떤 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런 호재가 전혀 없잖아. 그죠? 너도 나도 피해자, 빈집 투성이, 아파트 눈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대형 건설사가 져도 지방은 2년 넘게 악성 미분양으로 방치되는 곳이 그냥 뭐 천지빛깔 그냥 깔려 있습니다. 미분양 산더미, 지방 건설사 줄도산 위기.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백업을 해줄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야. 미분양 6만 6천 가구 77%. 지방 아파트는 이제 거의 이제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올 만큼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있고, 부동산은 과천 분당 지금 거래량이 3,185건, 뭐 거의 화랑이었죠. 17건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기 토구역 12곳 거래는 99%. 99%면 거의 100% 아닙니까, 이거는? 거래가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천 분당.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호가로 버티겠다라고 끝까지 집값을 부여잡고 있는 집주인들의 그 고집스러운 스탠스는 자기 스스로를 디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리스크를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도는 시장에서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아파트가 20억, 30억 하면 뭐합니까? 결국에 가서는 4인 간의 거래에서 한 사람이 손절 딱 쳐버리면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거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돼야 되잖아. 그거 자체가 결핍이 돼버리면 이건 가격 자체가 그냥 확 증발해버립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11월, 12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다시 뭔가 조정장을 거쳐서 11월 중순, 하순에 또다시 10월에 불장을 또 재현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환율 부분이 주식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돼야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사실 기억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지금 미국장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양자주, 그러니까 소액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무조건 양자주, 리게티, 또 퀀텀, 데이브 퀀텀, 그리고 아이언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면 개인적인 어떤 수익률을 챙기면서 아파트 구축 떨어지는 그 수순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는 그런 틈새 전략들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오늘 발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계속적으로 상승세는 꺾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과 반대로 돈이 돌지 않는 부동산 시장은 아무리 호가를 높이고 버티는 집주인들의 이 집값 가격 태그, 결국에 가서는 이거 자기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변하는 모습 11월, 12월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북토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